멈추지 않는 식욕, 먹는 양을 줄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로리아입니다. 멈추지 않는 식욕 때문에 자꾸만 포기하는 다이어트. 살 안 찌는 것만 먹어도 왜 살은 안 빠지는 걸까요? 혹시 물만 먹어도, 혹시 숨만 쉬어도 살찌는 체질일까요? 샐러드만 먹으면 살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고, 다이어트 식품만 먹으면 살 빠질 것 같아서 눈 딱 감고 거금을 썼는데도 오히려 늘어나더라고요. 세월에 따라 다이어트 방법도 바뀝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드셔보셨나요? 원푸드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등등등. 살 빠진다는 식단은 많은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요? 가끔은 성공하는데 바로 요요가 찾아옵니다. 한 가지만 먹고 살 빼는 원푸드 다이어트, 감자만 먹거나 계란만 먹거나 사과 또는 바나나만 먹거나 분명 성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마이땡 젤리만 먹고 뺀 친구도 있었어요. 아니 무슨 사람이 반쪽이 되었더라고요. 배고플 때 마이땡만 먹고 물 마시고 그렇게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반쪽을 떼어버렸답니다. 세상에나. 하지만 또 오랜 뒤에 만났을 때는 돌아왔더라고요. 원푸드 다이어트는 요요도 빠르고 건강에도 무리가 갑니다. 정말 어지러웠대요. 자몽, 계란, 커피, 소고기, 토스트를 먹는 덴마크 다이어트. 일단 자몽이 비쌀 때였고 다른 채소들도 곁들이면서 규칙을 지켜야 하니 자신과의 싸움인 식단. 중간에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덴마크 다이어트. 성공했다는 말보다 중간에 실패했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몇 년 전 버터에 삼겹살과 소고기만 먹는다는 황제 다이어트. 아는 분이 하길래 곧 실패한다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공 사례자로 딱 바로 요즘 유행하는 저탄고지 식단이었던 거죠. 잦은 야근과 끊이지 않는 업무로 운동할 시간은 없고 살만 찌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도 해라, 저탄고지 식단. 20kg은 거뜬히 뺀다더라. 동생의 답변은 내가 안 해봤겠냐? 소고기랑 버터 잔뜩 사서 해봤다네요. 동생도 효과 봤답니다. 그런데 전 본 적이 없어요. 실패의 원인은 바로 술과 다른 음식. 야근이 많은 업무에는 힘든 식단이었습니다. 세상에 쉬운 건 절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저의 비밀 노트를 꺼내볼게요. 잠시만요. 2년 동안 기록한 저의 식단과 체중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까지 매일 기록하고 칼로리 계산하고 그렇게 신나게 작성했던 식단. 그리고 공개하기 싫은 체중도 있습니다. 체중 말고 체지방률 공개할게요. 몇 년 전 건강에 이상이 왔던 시기입니다. 체지방률이 31.6%. 와, 그런데 보이시나요? 체지방률 18.7%. 체중 조절 5kg을 빼라던 진단표가 오히려 4kg을 늘리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운동 후에는 더더욱 입단속을 해야 한다. 운동을 하고 나면 보상 심리가 생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운동을 했으니까 먹어도 된다는 생각. 며칠 식단 조절했으니까 먹어도 된다는 생각. 잘못된 식습관. 운동 후 느끼는 보상 심리. 메뉴 선택의 실수. 이것이 저의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칼로리만 계산하고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었던 식단. 아무리 조절해도 허기지는 배. 참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식욕. 아무리 살 안 찌는 걸 먹어도 배고픔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성공했던 이유는 칼로리와 식재료를 골라 먹고 운동 후에는 더욱 먹는 걸 조심하고 하루 중에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체크하면서 갑자기 찾아오는 배고픔과 식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살 안 찌는 걸 먹어도 왜 살이 찌나요? 보글보글 청국장, 구수한 청국장에 밥을 쓱쓱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건 먹어도 살 안 찐다는 엄마의 거짓말. 먹다 보면 두 그릇은 뚝딱입니다. 분명 살 안 찐다고 했는데 살 찝니다. 청국장이 건강에는 좋지만 밥 두 그릇 먹으면 찝니다. 밥만 먹나요? 반찬도 맛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맛있는 청국장을 먹고도 어떻게 살이 안 찌냐는 거죠. 그게 궁금하신 거죠?
청국장뿐만 아니라 다른 맛있는 메뉴를 먹고도 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청국장이 맛이 없었나요? 아니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반찬도 골고루 먹었습니다. 과식하지 않는 비법 하나,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앉아서 먹을 때는 배부름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뇌에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아주 느립니다. 더 신기한 건 좋아하는 맛을 보면 뇌가 느끼기도 전에 위가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러니까 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과식하지 않는 두 번째 비법 알려드릴게요. 미련 없이 수저 딱 내려놓습니다. 식단보다 먼저 챙기자. 먹는 양 줄이기. 가장 중요한 비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먹는 양을 줄이는 습관. 먹기 전 밥을 덜어놓는 습관 들이기. 밥을 반 정도 먹은 후가 아닌 반을 덜어놓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반이 힘들다면 한 수저씩 연습해보세요. 덜은 만큼 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흰밥보다는 현미 또는 잡곡을 드셔보세요. 물론 이 밥도 한 수저씩 덜어놓기 연습. 현미 또는 잡곡은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덜어놓아도 배고픔을 덜 느낄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위 줄이기. 건강을 지키고 체중 감량 성공 방법입니다. 먹는 양 얼만큼 줄여야 할까요? 접시의 크기는 다양합니다. 밥그릇, 국그릇의 크기도 다양하죠. 큰 접시의 반과 작은 접시의 반이 같을까요? 찬물에 밥 말아서 김치하고만 먹었는데도 자꾸만 살이 찐다면 정말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나 보다 하겠지만 얼만큼 먹었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특히 흰밥은 당질이 많은 탄수화물이라 뱃살 찌기에 충분합니다. 무엇을 먹었냐와 얼만큼 먹었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위가 줄어들지 않으면 큰 접시를 고르게 됩니다. 접시와 그릇 크기 줄이기 연습.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의 크기입니다. 저는 밥그릇과 국그릇을 유아용으로 바꿨습니다. 접시도 그릇 크기에 맞춰 바꿔주었습니다. 그럼 또 쟁반이 커서 뭔가를 채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쟁반도 작은 걸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작고 여백이 없이 바꿔갑니다. 사 먹는 밥은 양도 많고 남기는 것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을 챙겨 다녔습니다. 먹는 양이 줄어들면 도시락통도 작은 걸로 바꿔줍니다. 여백이 생기면 왠지 덜 먹은 것 같고 더 챙겨 넣고 싶은 심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채워진 도시락을 먹고 나면 충분히 먹었다는 만족감이 듭니다. 탄수화물은 적게, 단백질, 식이섬유 등을 채워서 배도 든든, 마음도 든든. 집에서는 나눔 접시를 사용해 보세요. 유아용 식판도 좋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방법, 수저 없이 젓가락만 사용하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먹는 양 줄이기. 먹기 전에 덜어놓거나 그릇과 접시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포만감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원푸드보다는 다양하게 적은 양으로. 날씬해지려면 얼마큼 먹어야 할까? 이거 먹으면 살 빠집니다. 정말? 정말 이거 사세요. 살 빠져요. 하는 게 왜 이리 많죠? 이것만 먹으면 배도 부르고 살도 빠진다고. 정말 배부른지 한번 볼까요? 이걸 먹으면 배도 안 고프고 붓기도 빼준다고. 그래서 먹어봤는데 배 고픕니다. 제 위가 아직 큰가 봅니다. 더 줄여야겠어요. 물 한 잔에 한 스푼은 부족합니다. 이거 먹고 어떻게 배가 불러요? 이만큼 먹으면 무엇을 먹어도 빠질 것 같다. 도시락을 안 챙긴 날에는 주변 편의점에서 다이어트 한 끼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배부르고 정말 좋겠죠. 그런데 위를 줄이기 전에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양은 밥그릇 반 정도의 양. 더 중요한 건 작은 밥그릇입니다. 여기에 우유 또는 두유를 넣습니다. 그래도 많은 양은 아닙니다. 어른 그릇에 넣어봤어요. 시리얼은 이만큼, 우유는 이만큼. 괜찮을까요? 내 머릿속에 폭식이라는 녀석이 그냥 있을까요? 혹시 다른 제품은 양이 많지 않을까? 역시 살 빠지는 건 적게 먹어야 하는 겁니다. 우유까지 넣으면 씹는 맛도 없을 텐데. 배고프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시리얼 말고 밥이랑 비슷한 걸 먹어볼까요? 역시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먹는 양을 줄여야 합니다. 먹는 양이 줄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먹으면 식욕이 더 불타오를 수 있게 될 겁니다.
난 살 안 찌는 거 먹었어 란 기억만 남고 다른 걸 먹은 기억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걸 먹어도 만족할 수 있게 먹는 양을 줄여갑니다. 저만큼 먹고 빠질 수 있다면 다른 걸 먹어도 빠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끊이지 않는 식욕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배불러서 못 먹겠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릇을 바꾸면 반 그릇밖에 안 먹었어 해서 한 그릇 먹었어가 됩니다. 얼마나 간단한가요? 우유만 조금 부어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살찌는 과자, 빵, 초콜릿도 생각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부른데도 자꾸만 무언가 생각납니다. 왜 그럴까요? 배는 부르지만 머리는 고픕니다. 씹는 맛도 느끼고 싶고 눈으로 보는 맛도 즐기고 싶습니다. 밥그릇 반 공기의 양이지만 머리가 느끼기엔 너무 빨리 마셔버립니다. 그럼 양을 좀 늘려볼까요? 우유 대신 칼로리가 없는 물을 넣습니다. 우유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먹는 양을 줄였으니까 충분히 배가 부를 겁니다. 뚜껑을 꽉 닫고 흔들어 주세요. 분말이 아래로 눌려 잘 안 섞이니 뒤집어서 흔들어 줍니다. 마지막 분말까지 먹어야 든든할 테니까요. 우와, 이만큼? 우유 넣은 거랑 차이가 나죠. 많은 쪽은 물, 적은 쪽은 우유. 열량을 생각한다면 우유는 조금 넣어줘야 돼요. 이제 정말 든든할까요? 우선 배부르려면 위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적게 먹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덜 먹는 습관, 씹는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식사, 알록달록 색감, 먹는 양, 식감, 색감이 이루어져야 폭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에겐 한 끼로 충분한 식사였습니다. 체지방률 31%에서 18%까지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씹는 맛, 보는 맛, 그리고 배부른 맛.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도 실패했던 이유는 부족한 포만감보다는 씹으면서 느끼는 다양한 맛이 없어서 그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아삭하고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새콤하고 살짝 매콤한 맛있어서 더 먹고 싶지만 배부른 맛. 샥슈카를 만들어 볼까요? 샐러리 듬뿍 넣고 끓여주는 스프. 먹다 보면 토마토와도 잘 어울리고 아삭하게 씹히는 식감도 좋습니다. 샥슈카는 에그인 헬이라고도 하는데 마녀 스프에 치즈를 더하고 계란을 더하고 좀 걸쭉하게 샐러리 한 줌, 양파 반 개, 훈제 삼겹살 100g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너무 작게 자르면 씹는 맛이 없고 너무 크게 자르면 몇 번 못 먹으니까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여기에 매콤함을 추가합니다. 양파를 볶아주세요. 코코넛 오일 또는 발연점이 높은 올리브유를 사용합니다. 샐러리도 넣고 볶아주세요. 다진 마늘 반 스푼 넣고 볶아줍니다. 소금 조금 맛있게 볶아주세요. 훈제 삼겹살을 넣어줍니다. 훈제 목살 또는 소고기도 괜찮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짤 때 너무 무리하면 금방 지치고 일반식이 간절하게 생각납니다. 일단 체중이 조금 빠지는 변화가 있어야 지치지 않고 더 힘이 나더라고요. 귀찮음에 간편식도 몇 번 사봤지만 결국 배도 안 부르고 맛도 없고 조용히 라면 끓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체중은 더 늘어나고 심장은 아파오고 병원에 가면 운동하고 체중 줄이려는 말만. 아무리 운동해도 안 빠지니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 식단을 보니 탄수화물이 많았어요. 그리고 혹시 배고플까봐 많이 챙기니 칼로리는 줄여도 먹는 양은 줄지 않고 어쩌다 고칼로리를 먹다 보면 바로 훅. 운동해도 안 빠지니 힘들다고 먹게 되고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하자 하게 되고 어제 먹었으니 오늘은 굶자. 그리고 결국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공복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복부에 지방이 더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굶지 않고 먹는 양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줄이니 체중이 줄어들었어요. 눈에 보이니 먹는 걸 참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식단을 챙기고 운동을 하고 오히려 살이 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운동도 쉬고 야식도 먹다 보니 슬금슬금 체중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다시 날씬해질 식탁으로 잘 챙겨 먹고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저탄수화물과 착한 지방을 조금 더한 식단. 이번에는 운동을 못해도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근육이 없으니 치팅데이를 하면 너무도 슬픈 결과가 옵니다. 운동도 같이 해주세요. 꼭이요. 운동을 할 때 치팅데이는 즐거움이었는데 운동을 안 하면서 빼니 치팅데이는 두려움입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너무도 간단한 샥슈카. 양파, 샐러리 볶고 마늘, 소금, 청양고추 넣고 훈제 삼겹살 100g, 토마토 소스 300g, 물 100g. 생고기라면 제일 먼저 볶아주세요. 보글보글 끓이다가 불을 줄이고 계란을 넣어줍니다. 반숙으로 익혀줄 거라 프라이팬 뚜껑이 필요해요. 3번 나눠 먹을 양입니다. 뚜껑 살짝 덮고 계란 윗부분이 살짝 익을 때까지만. 반숙 계란이 포인트입니다. 빵에 찍어 먹는데 날씬할 식탁에서는 노노. 파마산 치즈 살짝 뿌려주세요. 이제 덜어 먹습니다. 계란이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새콤매콤 쫄깃 아삭 부드러운 샥슈카 나왔습니다. 이제 노른자를 세상 밖으로. 새콤매콤과 함께합니다. 혹시 모르니 작은 그릇에 담아볼까요? 맛있어도 적게 먹는 연습을 하면 배부름을 조금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계란, 고기, 샐러리, 양파, 토마토 소스. 먹는 양 조절은 꼭 필요합니다. 한 수저씩 덜어놓다 보면 반 공기씩 덜 수 있고 먹는 양이 줄어들다 보면 포만감을 빨리 느끼고 체중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고 맛있게 드세요. 오늘 먹은 것을 기록해 보세요. 변화가 없다면 왜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을 즐기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고 작은 그릇에 풍성하게 담아 먹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먹는 것만큼 중요한 건 충분한 수면이래요. 잠도 푹 주무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